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튜터 세션 중에 설명이 부족했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해당 내용 설명드리려고 영상 찍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 엑설사이즈 이그샘플 문제는 풀이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그샘플이 없는 엑설사이즈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2.1장에서 2.3장 가운데 내용 중에 있었던 엑설사이즈 1번 엑설사이즈 2.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2.1번 문제를 요약하자면 세 개의 벡터가 서로 헤드 투 테일 규칙으로 삼각형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을 이룬다고 되어 있고, 그럼 그런 규칙하에 헤드 투 테일 규칙하에 삼각형을 이루는 세 개의 벡터는 어떤 삼각형이든 상관없이 이런 모양을 이루게 될 겁니다.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든 어떤 모양의 삼각형이든 각각 A, B, C 벡터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C라는 값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과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값이 무엇일 것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2.1번 문제 이런 문제이고 우선 간단히 이해를 해보자면 사실은 이 친구들은 B 더하기 C 더하기 A를 하나 C 더하기 A 더하기 B를 하나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점에서 시작해서 계산을 시작하든 B 지점에서 계산을 시작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도 사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삼각형 모양으로 그리지 않고 A는 이렇게 이제 B는 이렇게 C는 이렇게 그려도 무방합니다. 다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삼각형으로 그리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두 식이 동등하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여기 A 벡터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A 벡터에서 이게 한 A 벡터에서 덧셈 연산을 시행하면 이 B 벡터가 향하는 그 방향으로 끝으로 이어지겠죠. 근데 그 방향의 상태에서 C 벡터가 향하는 방향으로 계산을 진행하면 결국 다시 A 벡터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다시 말해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하는 녀석을 또 하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이 방향의 벡터입니다. 이 방향의 벡터. 근데 이게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인데요. 이 보시면 이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C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C 벡터는 이 방향으로 향하는 벡터인 반면에 A 플러스 B 벡터는 이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마이너스 C 벡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의 식은 결국 돌고 돌아 원점으로 왔기 때문에 0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수학적 같은 항등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그대로 같이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이걸 바탕으로 이 해당 값은 마이너스 2c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2.1번 문제에서 중요한 개념은 벡터는 여러 방식으로 표현되고 벡터의 합과 뺄셈도 여러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런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한 직관을 길러주는 문제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2-3장의 문제 중에 있는 엑서사이즈 2.2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식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A 크로스 C 닷 B 셋 다 전부 다 벡터입니다. 지금 쓰는 것들은 이제 A 닷 B 크로스 C C는 이제 A 크로스 잘못 적었습니다. A 닷 C 크로스 B 여기 같은 경우에는 A 크로스 B 닷 C 마지막으로 B1 같은 경우에는 B 닷 A 벡터의 단위 벡터죠.
곱하기 크로스 프로덕트 A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합식들의 값을 비교하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이렇게 어떤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 이때 A 벡터, B 벡터, C 벡터의 연산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A 벡터, B 벡터를 통해서 나타난 그 벡터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런 방향을 가질 거고요. 그게 C 벡터와 나타내고 있는 크기는 양수의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A 크로스 B를 했을 때 말이죠. 근데 만약에 A 크로스 B를 했던 거와는 다르게 C 크로스 B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A 크로스 B 보시면 이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고 C 벡터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 설명했습니다.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 C 벡터가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로 A 크로스 B, C를 했을 때를 가정해 봅시다. A 크로스 A 벡터와 B 벡터, C 벡터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방향으로 있을 때 A 크로스 B를 하면 A 벡터, C 벡터 했을 때 나타나는 방향은 이 위쪽 방향입니다. 그러면 제 설명이 맞기 위해서 C 벡터를 다시 그려볼게요. 손가락에 한계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 B 벡터, C 벡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A 벡터, B 벡터, C 벡터 이렇게 세 개를 나타내고 있고요. 먼저 A 크로스 C를 해봅시다. A 크로스 C를 했을 때 벡터가 나타내는 방향은 이 방향과 같습니다. 이 방향과 같고 이 방향은 이제 대략 이제 B 벡터의 평행한 방면에서 이쪽을 바로 가리키고 있다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A 벡터, B 벡터, C 벡터였고요. 다음으로 C 벡터 크로스 B 벡터입니다. C 벡터 크로스 B 벡터도 보시면 C 벡터와 B 벡터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봤을 때 그 엄지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둘 다 A 벡터, B 벡터 각각 반대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엔 반대로 A 크로스랑 B 벡터를 했을 때 A 크로스랑 B 벡터에 했던 방향의 그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방향은 C 벡터와 같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식만 유일하게 그 값을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게 될 거고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이때만 이 두 값들은 같은 값을 가리키는 반면에 이 값은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반대의 부호를 가진 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그럼 A, B와 C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요. D의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D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이건 사실 오래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 A 벡터와 A라는 그 A 단위 벡터와 A 벡터 간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공간 내에 A 벡터가 있고 여기에 A의 노멀 벡터가 있습니다. A의 단위 벡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저희가 크로스 프로덕트 정의에 따라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벡터의 크기는 0이 됩니다. 근데 이 0이라는 값은 이 벡터 값은 0벡터는 이 B라는 스칼라 값과 곱해졌을 때 결국해서 0이라는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0벡터가 결국 그 단위와 그 크기가 0인 벡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랑 B는 같은 값, C는 부호가 반대인 값, D는 0이라는 값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엑서사이즈 2.2번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엑서사이즈 2.3번 문제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고요. 5가지의 식을 볼 텐데 참인 경우는 건너뛰고 틀린 경우들을 참인 경우 중에서도 헷갈리시는 경우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크로스 B 나누기 B의 절대값이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 둘은 벡터량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스칼라 값을 가지게 되겠죠? 스칼라 값을 가지는 값은 벡터에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써도 되냐면 그냥 여기다가 A 벡터 나누기 B 벡터의 절대값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 B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스칼라형이기 때문에 어떤 벡터 연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결국 이 식은 A랑 B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중점인 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B번 문제를 같이 보실 텐데요. B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A 닷 아니죠 C 닷 D 나누기 A 크로스 B입니다. 전부 다 벡터고요. D 네, 이런 문제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위쪽을 보시면 스칼라 프로덕트에서 얻은 값은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나누기 밑에 있는 이 값을 보시면 이 친구는 벡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 말씀했듯이 벡터는 나눗셈 연산이 없습니다. 벡터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서 벡터 그리고 나누기 스칼라를 하면 이거는 그냥 벡터 곱하기 벡터에다가 그냥 어떤 C분의 1 스칼라 값을 그냥 곱해주는 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스칼라 나눗셈 벡터라는 연산을 취한 건 벡터 나눗셈이라는 없는 어떤 데피니션을 적은 것 같기 때문에 B번은 이런 의미에서 틀린 식이 됩니다. 잘못된 정의가 되지 않은 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C번 문제도 간단합니다. 보시면 이제 A, B, C, D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벡터 전부 다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데 벡터 연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덧셈, 뺄셈, 닷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4개의 연산 부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연산을 생략해서 쓰는 것은 스칼라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C번도 틀린 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D번입니다. D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크로스 B 나누기 C 닷 D입니다. 보시면 여기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고요. 나눗셈이 있습니다. 뒤에는 근데 벡터인데요. 우리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 괄호로 묶여있는 벡터 연산을 한 이후의 값은 스칼라가 됩니다. 앞선 B번 문제랑 다르게 이 친구는 벡터 나누기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성립되는 식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이 괄호를 없애면요, 이 벡터 연산을 하고 그 뒤에 바로 벡터 나눗셈을 시도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괄호가 없는 식이었다면 이 식은 잘못된 식이 되겠죠? 정의되지 않는 계산을 시도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괄호 갖고 이 문제 중요하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ABC인데요. 마찬가지로 C에서 설명했듯이 연산부호가 없기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F번 A 크로스 B 크로스 C 전부 다 벡터 연산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연산 가능한 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1에서 2-3장 가운데 있었던 연습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